자, 수열을 나눠봅시다. 수열, 배운 적 있긴 있는데 까먹은 거 아예. 그 다음에 배운 적이 아예 없는 거.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수열이 뭐야, 수열이? 수의 나열이야, 그치? 수를 막 나열하는데 그 안에서 규칙을 찾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3, 5 이 정도 나왔으면 대충 눈치채지지? 그 다음 뭘 것 같아? 7, 그 다음 9 이렇게. 이 수열의 규칙을 찾기로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해서 초항이라고 할 거야. 그 다음에 항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여기까지 있다면 항의 개수는 5개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지금 차가 어때? 차가? 2. 즉 차가 같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등차라고. 등차. 같을 등 써서. 그래서 차가 얼마다? 2가 된다. 그럼 그 다음 차도 2가 되고 그 다음 차도 2가 되고 전부 다 2라는 공통된 차를 가지고 있네. 그래서 우리는 공차라고 표현하는 거야. 공차. 공차. 보통 영어로 맛있겠어? 보통 영어로 D로 표현을 하지. D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공차가 얼마가 될까? 2가 된다. 괜찮겠지? 공차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를 공차라고 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은 차가 같은 수열이야.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 됐습니까? 등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니까 당연히 공통된 차가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예시를 들었던 이 문제에서 공통된 차가 2가 되는 거야. 초항은 첫 번째 항이라고 그랬고 보통 A라고 써. A1로 쓰기도 하고 A라고 쓰기도 한다. 초항은 이 문제에서 당연히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항수는 항의 개수. 항의 개수는 보통 N으로 표현을 할 거다. 괜찮겠지? 자,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수열에서 2026번째 항은 얼마냐? 뭐 이런 문제인 거야. 이 수열에서 23번째 항은 얼마냐? 이 수열에서 8번째 항은 얼마냐? 이런 걸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을 한번 초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나열을 해볼게. 첫 번째 항은 A야.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D가 되겠지? 공차가 주어졌다면. 그 다음은 또 뭐가 되겠니? A 플러스 2D가 될 거야. 성민이 오케이? 네. 그 다음은 뭐가 되겠니? 3D. A 플러스 3D가 될 거야. 그치?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23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A 플러스 23. A, 아니야. 잘 생각해봐. 규칙을 잘 생각해야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22D가 되는 거겠지? 네. 이거를 A 23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할 거야. 됐지? 그럼 A 17번째 항은? A 플러스 16. 그렇지. A 플러스 16D. 됐습니까? 그럼 A n번째 항은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A1 플러스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됐습니까? 네. 외워야 되는 공식이야.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당연한 결과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지금 외우십시오. 이거. 외워졌지? A 플러스 N-1D가 얘가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합은 뭐냐면은 S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SN은 썸이야, 썸. 그래서 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 그걸 외워야 돼. 혹시 외웠니? 2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 네. 등차 수열에서 2개? 네. 그 중에? 2분의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틀렸습니다. 왜? 오케이. 자, 이게 왜 이렇게 안 외워질까 생각을 해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1분이면 외워질 거야, 저절로. 자연수 있지, 자연수. 자연수도 우리 등차 수열이야, 일종의.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자연수를 한번 나열해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가서 100번째 항 이렇게 쓸 수 있는데 1부터 100까지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거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을 거야. 탐구활동 뭐 이런 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끝에 이렇게 두 그렇지. 짝꿍을 맺어주는데 유놈이랑 더해. 그럼 100일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랑 99랑 더해. 그것도 100일이 될 거야. 전부 다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면 전부 다 100일이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1하고 100을 더해. 즉 초항하고 끝항을 더해. 그 다음에 총 원래는 항의 개수가 100개였잖아. 100개인데 몇 세트로 바뀌는 걸까? 50. 그치. 그 50 어떻게 구한 거야? 50 곱해주면 답이야. 50 어떻게 구한 거야? 항수를 갖다가 2로 나눠준 거겠지. 2개씩 묶이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돌아오죠. 등차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항의 개수를 n개라고 할게. n개.
항의개수를 n개라고 설정했을 때 맨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겠지? 그게 끝항이라고 하는 거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 방금 얘기했잖아.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잖아. a 플러스 n-1 d잖아. 괜찮습니까? a 플러스 n-1 d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너네가 직접 만들어 보는 거야. 등차수의 항공식을 배운 적도 없는데 지금 만들어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이랑 더해. 오케이? 예. 즉 1하고 100하고 더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니? n개. n개인데 두 개씩 묶이는 거잖아. 얘가 총 몇 개가 나올까? 2분의 그렇지, 2분의 n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얼마를 곱해주는데? 2분의 n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2분의 n 곱하기 계산해봐. 2a 플러스 n-1 d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얘가 바로 등차 수열에 대한 SN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외워. 지금 외워. 우리 일반은 뭐라 그랬지? A에 외워줬잖아, 수저로. 그치? A 플러스 n-1 d.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는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외우면 금방 외워져. 안 까먹을 수 있겠지? 끝항을 얘라고 하자면 귀찮으니까 L이라고 해볼게. L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SN이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L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분의 N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근데 이 L 자체가 N번째 항이잖아. 항의개수가 N개니까 N번째 항이니까 L 대신에 A 플러스 n-1 d를 이 L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이러한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공식 무조건 외워주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괜찮니? 좋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공식 두 개 외워야 돼. A에는 A 플러스 n-1 d 그 다음에 S에는 2분의 추면 얘기해줬죠. 합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d.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등차 수열이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 하나 예를 들어볼게. 3이야? 6이야? 그럼 그 다음 숫자 뭐가 돼야 되겠니?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9가 돼야 된다. 그치?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떠한 식이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 등차 중항식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되겠니? 식 만들어봐. 세 개 숫자 갖다가 식 만들어봐. 사칙면서 써서. 3 더하기 9 나누기 그래. 2는 그렇지. 그러니까 가운데 게 합의 평균이야. 양 옆에. 그걸 우리는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물론 양수일 때만 산술 평균이라고 하지. 그래서 등차 중항식은 뭐냐면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왜 나온 거야 이거? 얘랑 얘랑 평균 되면은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는 거잖아. 그게 가운데 거라고. 평균 점수라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 등차 중항식이 어떻게 나온다? 2B는 뭐 2분의라고 써도 돼.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써도 돼. 2B는 A 더하기 C다. 이렇게 당연한 얘기. 이것까지 뭐 외울 필요도 없지 뭐. 성명이 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또 어떤 게 나오냐면 등차 수열을 이룬데 3개의 숫자가 혹은 4개의 숫자가 그러니까 홀수계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혹은 짝수계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경우 예를 들어서 홀수계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그럼 문제풀이 방법이 뭐야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라 3개야 3개 3개를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 거를 A라고 설정하는 게 편해.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D라고 설정을 하고 얘는 A-D라고 설정하는 거.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왜 그러냐면 물론 얘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가 좀 더 간단한 거야. 왜냐면 3개를 다 더하면 D가 날라가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홀수계 만약에 5개로 넣으면 이 상태에서 그냥 A 플러스 2D 얘는 A-2D 주어진 다음에 이 주어진 조건들을 활용을 해서 AD를 구해나가는 거야. 어렵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4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럼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A-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D 틀렸어. 왜냐면 공차는 공통된 차이여야 되는데 A-2D래매. 네. 여기 A-D래매. 그럼 공차 D로 설정한 거지. 네. 근데 여기 또 A 플러스 D라고 했잖아. 그럼 공차가 2D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2개 있잖아. 얘를 하나는 A-D, 하나는 A 플러스 D로 설정하는 게 편해. 그럼 우리 공차를 얼마라고 설정을 한 거야? 2D라고 설정을 한 거야. 그럼 다음은 뭐라고 써야 될까? A 플러스 3D라고 설정하면 문제풀이가 훨씬 간단한 거야. 이게 뭐 나옵니다. 계속.
됐습니까? 이 정도만 알면 등차 수열은 충분해. 성민이 괜찮은 거 맞지? 네. 내가 아직 너의 표정을 잘 못 읽어. 판서도를 처음 해서 너를. 괜찮아? 오케이. 이 등차 수열의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가자. 1, 2, 4 눈치챘지? 그 다음은 뭘까? 12 아니 그 규칙 찾는 게 원래 수열의 규칙 찾는 게 너네들 능력이야. 16이요. 그렇지, 16. 아, 그 다음은 뭐가 될까? 32 그렇지, 이런 규칙 찾는 게 너네들의 능력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아까는 차가 일정했었어. 이번에는 뭐가 일정하냐면 나눈 거, 그치? 즉 B가 일정한 거야. B.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는데 2 해준 거지. 여기도 2 해주고 여기도 전부 다 2 해준 거네, 맞지? 네. 여기도 곱하기 2 해준 거네. 이렇게 공통된 B가 존재해. 얘네를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공통된 B 해서 공비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건 보통 스몰 r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B가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이 수열 이름 자체를 뭐라고 할 거야? B 수열이다 라고 할 거야. 그래서 수열이 사실은 수학의 꽃이야. 이 수열에서 시작해서 이제 극한 미적분까지 쭉 나가는 거야 앞으로. 근데 이게 시작점이기도 하고 꽃이거든. 꽃. 근데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 등비열 두 개밖에 없어. 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수열이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다야. 수열이 다야. 수학이 다야 그냥. 잘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럼 등비 수열은 공비가 존재하는 거고 당연히 초항은 똑같아. 초항은 A라고 해. 항수도 당연히 N이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일반화 시켜보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 다음에 쭉 나열해보자. 첫 번째 항은 A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뭘까? 여기다 R을 곱해주면 돼. 따라서 AR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뭐가 될까? AR 세고 세 번째 항은 AR 제곱. 네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R 세세고 AR 세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은 72번째 항은 뭐가 될까? AR의 다시 71 71 이렇게 AR의 71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 14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13. AR의 13점 이렇게 표현이 됐겠지. 그럼 일반화 시킬까? 일반항 A는 어떻게 됩니까? AR A, R의 N-1 외워야 되는 시간. 외워야 돼. 당연한 얘기지. 등차수열은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N-1 D. 그 다음에 등비수열은 A, R의 N-1 있었어. 그렇지? 자, 미안하지만 이 합공식은 그냥 일단은 외워줘야 돼. 외워주고 시작해야 돼. 합공식은. 등비수열 합공식은 뭐 유도하는 과정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거보다 일단 외우고 나서 유도하는 거 나중에 또 보여주는 거 할게. 얘는 R-1분의 A에다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걸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 오케이? 그럼 당연히 R은 얼마가 아니야? 1이 아니지. 왜냐면 수학에서 나누기 0은 없잖아. 정의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R이 1이 아닐 때야. 2 이상일 때 아니지. 1만 나누면 돼. 1만. R이 2분의 1일 수도 있고 아.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그지? 이게 R은 1이 아닐 때다. 당연한 얘기죠. R이 1일 때는 여기다 써주고 싶은데 쓸 필요도 없어. 생각해봐라 얘들아. 첫 번째 항이 2야. 근데 R이 1이래. 그럼 두 번째 항도 뭐야? 2 전부 다 2잖아. 2를 n번 곱하면 당연히 2n 아니야? 그래서 초항에다 2 곱하면 아니 뭐야 R이잖아. R 곱하기 초항 아니야? 이렇게. 아니 뭐야 R이 1이잖아. R이 1이니까 n 곱하기 뭐야? A가 n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이거 뭐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라고. 공비가 1인 경우에 모두가 똑같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등비수열 합공식 하다 말해봐라 그럼 얘를 말해주면 돼. 물론 필요에 의해서 분모 문제를 살짝 조정해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결국에 똑같은 식이잖아. 두 개는 위안에다가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 게 계산이 좀 더 편하다고. 왜냐면 우리는 양수가 편하니까. 그 다음에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외워줘야 돼. 5초 줄게. 외워. 이건 외워야 돼. 마이너스 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등차수의 합공식 뭐라고? 그 2분의 2분의 N 괄호 열고 2A 플러스 N-1D 혹은 2분의 N A 플러스 N 됐다. 됐습니까? A하고 L하고 더한 다음에 2분의 N 곱해주면 돼. 근데 이 L번째 항이 N번째 항인 거니까 마지막 항이 얘 자체가 A 플러스 N-D야.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런데 등비수열 아무거나 또 하나 써볼게. 4
8, 16 이거 썼고 이거 등비수열이지? 네. 등비수열인데 여기서 이제 관계식 하나 만들어봐. 세수를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얘가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오케이 뭐 그것도 있어. 이 세 개 갖다가 만들어봐. 식을 하나 근데. 저거 두 개를 곱한 게 얘 제곱. 그렇지. 오케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등비중항식이라고 할 거야. 즉 가운데 거에 제곱 기하평균이라고 들어가는 거네. 산술기하평균 할 때니네. 산술평균은 합의평균이고 물론 양수만 일 때야 산술평균인 거고 기하평균은 곱입대잖아. 곱입평균이잖아. 곱입평균은 조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취해주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옆에 곱과 같다. 이게 바로 등비중항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B제곱은 B제곱은 AC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지?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그럼 어떻게 나와? 그러면은 등차수열이니까 2B가 2B는 A 플러스 C. 등비 중항식은 B제곱은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까지는 정리가 된 거야. 여기에서 수열 하나가 더 좀 비슷한 게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여기. 그래서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이제 뭐 우리가 좀 여유가 시간이 있으니까 옛날 거지만 혹시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교육 중에서 내는 거에서 이 부분을 살짝 낼 수도 있어. 근데 뭐 이거 공식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아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말이 없거든. 한번 해봐. 규칙 찾아봐봐. 규칙 찾아봐. 분명히 규칙이 있어. 그래서 수열의 능력은 규칙을 찾는 거야. 나열된 수들의 규칙을 찾는 게 수열.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오케이. 만족합니다. 성질이잖아. 그렇지. 일단 이 가운데 놈들을 약분을 시키면 지하나 5분의 1이 될 거야. 얘는 7분의 1이 될 거야. 얘는 9분의 1. 이제 보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뭔지는 알 것 같아. 그래서 분자는 1이고요. 그치? 분모가 이제 무슨 수열이야? 분모가 무슨 수열이야? 3, 5, 7, 5.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하느냐? 이 수열 자체를 AN이라고 할게. 네. 그러면 우리는 AN분의 1을 구해보는 거야. AN분의 1. AN분의 1, 즉 역수를 좀 더 걸으면 뭐가 되지? 첫 번째 하면 3이 되지? 그 다음 뭐가 되지? 7이 되지? 9가 되지. 따라서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을 우리는 이 수열을 뭐라고 할 거냐면 옛날 말이야. 조화 수열이라고 할 거야. 조화 수열. 오케이? 조화 수열이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산술 기하평균 배웠잖아 얘들아. 원래는 뭐가 또 있냐면 조화 평균까지 있어. 아이고. 조화 평균.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야. 근데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진 거야. 그래서 안 배우긴 하는데 모의고사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양수만 일때 양수만 갖고 노는 거야. 평균은 산술 평균은 합의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이고 조화 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 오케이, 역수가 산술 평균, 역수의 산술 평균 맞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수학 점수가 있어. 이거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화 평균 한번 구해보자. 산술 평균은 어떻게 되니? 국어 점수, 수학 점수 나누기 2. 이게 산술 평균이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 곱의 평균이니까 A, B에다가 루트 취해주면 이게 기하 평균인 거야. 조화 평균은 뭐라고?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이걸 기억하면 좋아.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기억해주면 언젠가는 도움 될 거야. 조화 평균이란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그럼 역수 취해주면 어떻게 돼? A분의 1이지?
B분의 1이지? 이 두 개의 산술평균을 구해. 산술평균을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는 A 거잖아. 더하기 B 그럼 통분해주면 얘는 1분의 2분의 AP분의 A 플러스 B지? 번분을 취해주면 어떻게 된다? 2 AB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 괜찮습니까? 네.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역수의 산술평균이잖아 얘가 2AB분의 A 플러스 B가 그거에 다시 역수 취해줘야 돼. 역수의 산술평균은 역수 따라서 뭐가 된다? A 플러스 A 플러스 B분의 A 2AB가 된다. 이게 종합평균이야.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 오케이? 그랬을 때 절대부동식 파트에서 증명은 되지만 항상 산술평균이 가장 커. 그 다음 기하평균이야. 그 다음 조합평균이야. 언젠가는 이거 유용하게 쓸 때가 있을 거야. 오케이? 됐죠? 등호는 당연히 A와 B, 국어적으로 수학적으로 같은 대성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럼 우리 이게 이 규칙, 그러니까 산술기하라고 하면 그냥 무슨 이름인 줄 알고 이것만 달라고 외우잖아. 보통들. 이것만 달라고 외우지. 그치? 이것만 달라고 외우면 결국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 근데 이제 뭔지를 알잖아? 너네들은 이제 3개짜리도 구할 수 있어. 시간이 허락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정도학과 ABC 뭐 해보자. 산술평균 만들면 어떻게 되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누기 3 이렇게. 그러면 고비 평균은 어떻게 할까? A, B, C 해준 다음에 아 3. 배웠잖아. 그렇지. 지수 배웠잖아. 세제곱분 취해주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것도 볼 수 있어. 조합평균도. 조합평균은 뭐라고? 역수의 산술평균의 역수. 그럼 A분의 B분의 C분의 이거를 산술평균으로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는 ABC분의 AB, BC, CA 맞니? 예. 그래서 역수 취해주면 3AB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거에 다시 역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분의 3ABC 이게 3개짜리 종합평균인 거고 이건 알아서라도 제일 작아. 얘가 제일 크고.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4개짜리도 볼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중에 수능에는 재료가 돼. 너네들의 재료. 이 수학 문제 푸는 재료. 그래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몇 문제 나올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 우리 이걸 갑자기 왜 했느냐? 방금 조화수열 배웠잖아. 조화수열, 그지? 조화수열 배웠으니까 조화 중항식도 사실은 뭐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일반은 어떻게 배운다고? 여기서 이거 하나 말했지? 쭉 해봐 어떻게 돼? 등차 수열이잖아. 네. 공차가 얼마야? 2. 초항은 3. 따라서 3 플러스 n-1 d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얘를 지금 정리를 하면 2n 플러스 1이라는 거 괜찮니? an분의 1이 얘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역수 다시 취해주면 되잖아. 역수를 다시 취해주면 an은 뭐가 된다? a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깊숙한 부분까지 갔습니다.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깊숙한 내용까지 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쉽게 푸는 방법들, 일반적으로 쉽게 푸는 방법들을 너희들한테 좀 내가 권할 거야. 뭐냐면 4, 7, 10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이걸 딱 보자마자 일반은 어떻게 구하냐면 3n 플러스 1 바로 나와요. 이 정도 속도로. 왠지 알 것 같아? n 앞에 있는 게 공차라는 거야. 공차를 바로 써주고 3n 떼내준 다음에 n에다 1 대입한 게 초항 나와야 되는 거니까 4가 나오기 위해서 뒤에다 플러스 1 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 속도가 돼야 돼. 물론 이렇게 돼. a 플러스 n-1 d 이렇게 한다면 이거 다시 정리해서 3n 마이너스 3 플러스해서 플러스 1 해도 되는데 시간이 문제였잖아. 우리 시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걸 내가 계속 강요를 할 거야. 처음부터 단축을 그렇게 맞추려고. 너 때문에. 오케이?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맞지? 따라서 여기서 단축하십시오. 알겠지? 자, 마지막 파트 하나만 더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등차수열, 등비수열 기본적인 내용이 있으면 얘네들 가지고 다 문제를 풀릴 거야. 자, 그런데 SN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 건데 자, SN은 뭐라 그랬냐면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의 합이야. 1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생각해봐. 이거 왜 내가 지금 공식 안 가르쳐서 너네한테 지금 먼저 생각해보라고. S39 마이너스 S38을 구하래. 등차수열, 등비수열 상관없습니다. 어떤 수열이든. 39번째 항. 응. 이단이었습니다.
A 38이라는 거, 39라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 좋아. S7 빼기 S5는 뭐니? S7 더하기 S 그 A7 더하기 A. 그렇지. A6 더하기 A7이라는 거 이해되니? 이거야. 당연한 논리야. 그래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논리잖아. 그래서 나온 공식이 뭐냐면 SM-SM-1 이게 공식이야. A. 얘는 AN이야. AN. 맨 마지막 거. 당연한 얘기다. 그치? 100% 나오는 기말고사 때. 이 공식 이거 활용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SN이 굉장히 괴장하게 주어질 거야.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제곱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야 돼. 일반항을 구하려면 SN이 떴다? 그럼 무조건 n-1, Sn-1을 구하는 거야. 함수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n자리에다가 n-1을 대입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정돈 좀 한번 해볼게.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나? 이 상태에서 어떻게 줘야 될 것 같아? 두 개를 빼요. 빼야지. 빼면 뭐가 나오는 거야? SM-SM-1은 AN이 바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AN만 구하면 끝나. 표현은. 그러면 SN이 주어지면 SM- 구한 다음에 빼주면 AN 나오는 거야. 이 구조 100% 나옵니다. 이번에 저기 세원고에서 본 거. 거기는 얘네 수열 시험법이었잖아. 나왔어요. 이거. 그런데 여기서 빼주면 어떻게 돼? 날라가고 빼주면 2n 계산은 뭐라니?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마이너스 1. 너를 너무 믿었다. 마이너스. 됐지? 어렵지 않아? 내가 장담할게. 이거 나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세원부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 근데 실수를 했어. 여기서. 뭐가 실수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했다고 표현을 할게. SN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구한 AN은 첫 번째부터 성립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성립이 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써주면 틀려. 실제로 안 써줘서 우리 학생 중에 감점을 당했어. 두 번째부터 성립이야. 그럼 진퉁을 써줘야 된다고. 진퉁은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저 S. 여기다 대입해. 얘가 진퉁이야. S1의 의미가 뭐야? 1원까지 합이니까 그 자체가 A1이야. 따라서 1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처음 첫 시간부터 강조를 하는데도 또 실수를 하는 친구가 나올 거야. 분명히 나오면 안 돼. 이거 안 써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문제 틀리는 거야. 이거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SM-SM-1이 AN이야. 그런데 그렇게 간접적으로 구한 거는 항상 두 번째보다 성립. 그럼 진퉁을 구해야 돼. 그 진퉁은 여기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입. S1이 진짜다. S1이 진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러면 마지막 A1은 S1은 마이너스 1 써줘야 돼요. A1은 써야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게 낫지. 1 대입 마이너스 1. 근데 이게 S1이랑 같다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문제는 실제로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대입한 거랑 여기다 대입한 거랑 똑같다? 그럼 그냥 첫 번째부터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도 검증을 해. 무조건. 알겠지? 됐죠? 자, 이렇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정리가 됐고, 등비 수열에서 문제풀이 방법도 이제 등비 수열에서 3개가 등비 수열이래. 3개가 등비 수열을 넣으면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등차 수열일 때 홀수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센터를 A, A-D, A+, 공차를 D로 설정하라고 했지. 4개일 때는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공차가 2D니까 A 마이너스 3D, A 플러스 3D. 근데 등비 수열일 땐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첫 번째부터 A라고 설정해. 그게 제일 좋아. A, AR, AR죠. 됐습니까? 그냥 이렇게 설정해주면 된다. 자, 기습 공격, 등비 수열 합공식 불러봐. 그 AN은 합공식. 합공식 S는 등비 수열. 잠시만요. 등비가 1 마이너스 그 R R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RN 마이너스. 다시 천천히 R 마이너스 1분의 N N 아니 그 A R 첫 번째야. S는 등비수열 일반항은 뭐라고? R R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N N이에요? R N 둘 다 틀렸어. A A 아 총합을 줘. R에 괄호 열고 R에 N은 마이너스 외워. 일반항은 일반항은 A R 마이너스 N. A R에 N 마이너스 1승. 그지? 등차 수열 일반항은 그 일반 A1 A 더하기 A N 마이너스 1. 등차 수열 합공식 그 2분의
A 더하기 L. 어우 발음이 좋은데. A 더하기 R. 그냥 L이라고 하면 되지. A 더하기 L 또는 그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그러니까 이거 앞에 A 더하니까 2A 더하기 2A 더하기 N-D라는 걸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특히 이거 됐지?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줄게. 우리 은행 계좌에 있니 너는? 계좌? 예. 돈 많아? 아니요. 없어? 네. 저금을 할 거 아니야. 용돈 받으면 안 해? 아 저축계좌. 있어? 있어? 그럼 거기에 저금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은행에? 부모님들이 이자. 너네도 그렇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자는 많이 받을수록 좋아, 적게 받을수록 좋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을수록 좋아. 그런데 이자의 함정이 있어. 이제 복리의 함정이라고. 복리 들어보신 분이? 복리랑 단리랑. 자, 이거는 수학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교에서 가는 그 뭐 경제학과를 가든 경영학과를 가든 재무관리 파트에서도 이거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나는 공식 이것도 설명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대학생들 가르치듯이 가르칠 거야. 그래야지 돼. 그래야지. 단리와 복리 차이점 볼 것 같아. 단리, 복리. 리는 이자 같아, 그지? 원리 합계는 뭐야? 원리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 합계라고 합니다. 오케이? 단리와 복리의 차이점. 짧게 길게. 그렇지, 좋아, 좋아. 그래서 뭔가 한자로 분석을 한 거네. 헛단자잖아, 그러니까 하나짜리. 그 다음에 복리는 거듭되다는 뜻이잖아. 얘는 거듭되는 이자고, 얘는 딱 한 번만 주는 이자. 그래서 편하게 얘기하자면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고, 얘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단리가 지금 10,000원을 적용을 해서 10,000원을 적용을 했다. 10,000원을 적용을 했는데 이율이 5%라고 할게. 10%라고 할게. 편하게. 10% 단리래. 연이율이에요. 연이율. 10% 단리래. 그럼 이자는 얼마가 될까? 10,000원에 1년을 묵혔어. 그럼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00원이 되는 거야. 1,000원. 그래서 원리학계는 얼마가 되는 거야? 11,000원. 그렇지. 그 다음 1년이 또 지났어. 단리야 지금 단리. 1년이 또 지났어. 그럼 이자가 또 얼마가 돼? 12,000원? 이자가 1,000원. 그대로 1,000원이라고. 이자가. 아,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라고. 따라서 이자가 1,000원이기 때문에 2년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000원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느낌 오지? 근데 복리는 만약에 10% 복리라고 할게. 10,000원을 지금 적용을 했어. 1년마다 10% 복리래. 그러면은 1년 후에는 이자가 얼마가 돼? 역시 1,000원이야. 똑같아. 1년 후는 10,000원 똑같아. 단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후에는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00원. 여기에다가 10%가 증가된 금액인 거야. 우리 10% 증가된 금액을 어떻게 하게 됐어? 곱하기 1.1 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1.1 곱해서 121 000이 되는 거야. 이때부터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아니지? 00 12 12,100원 이렇게 100원 차이가 나는 거야. 아, 저기다 11을 곱한 거. 10% 늘어나면 되는 거니까. 아, 곱하기 1.1. 요금 계산할 때. 그렇지, 그렇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당연히 이제 계속 할수록 벌어져. 그럼 저기서는 여기서 또 1.1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1.1을 붙하는 단리는 그냥 1,000원씩 더 하는 거고. 그래서 단리는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내. 이거는 절대 안 내. 이건 내도 틀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건 안 내고 복리를 낼 거야. 복리를 낼 때 계산하는 방법들, 문제들 이걸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해서 공식으로 외운 다음에 그냥 대입을 하는데 저형공 스타일상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도 좀 특이하게 될 수도 있어. 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 깊숙한 가장 어려운 내용까지 무조건 풀 수 있게 내가 만들 거예요. 원리학계는. 오케이?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막 되게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떤 문제가 나도 내가 이해하고 풀 수가 있어. 오케이? 그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게 10%인데 연이율 10%라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6개월마다 복리 5%, 이자율 5%야. 우리 지금 복리만 단리는 안 할 거야 이제. 복리인데 6개월마다 5%씩 주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1년마다 10%씩 주는 상품이 있어. 두 개는 어떤 거야? 다른 거죠. 다른 거야? 왜? 다시 한번 설명. 6개월마다 5%를 주는 복리가 있고 상품이 있고 1년마다 10%를 주는 상품이 있어. 6개월이죠. 6개월이면 복리니까 응. 5% 받고 응. 거기서 또 5% 받고 그렇지. 개념이 이해돼? 6개월 후에 얘는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 생긴 만큼의 이자가 또 6개월 동안 이자가 되는 거야.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월수 설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예전에는 90년대만 해도 이걸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았어. 이점을 이용을 해서 전화하는 거 상품을 파는 거야. 아 여기 상품을 파는데 전화가 아니라 뭐 대면으로 상품 하는데 내가 이자율을 60%를 주겠다. 이자율을 투자해라. 60%를 준다고. 그럼 사람들이 와 보통 은행에 넣어봤자 뭐 5%뭐 이렇게 줄 텐데 많이 줘봐야 5%는 은행에 5%도 엄청 큰 거야. 근데 갑자기 60%를 주겠대. 연이율로 그래 연이율로 연 1년에 연이율로 60%를 주겠대. 보통 은행은 5%밖에 안 돼.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지. 근데 이제 조그만 계약서 맨 아래다가 쓰는 거야. 단 이자는 이제 10년마다 내는 거야. 10년마다. 그러니까 10년마다 이자를 준다는 얘기야. 10년마다 이자를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10년 동안 돈이 묶여있는 거거든. 그지? 이율이 아무리 세더라도 10년 후에 처음으로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기를 친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상품이. 보험상품 특히. 그지? 그리고 반대로 펀드 계좌 중에서 되게 좋은 상품이 있는 것도 있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복리가 붙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복리. 복리 효과가 엄청난 거야.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이자를 주는 거야. 매일 이자를 주는 거랑 1년에 한 번 이자를 주는 거랑 엄청납니다. 차이가. 그래서 문제를 나 같으면 어떤 식으로 낼 것 같냐면 이 개념을 알고 있나를 물어보기 위해서 A 상품은 연이율 10%야. 10%의 이율로 복리 당연히 이자를 줄 거야. 근데 B 상품은 연이율 7%로 이자를 줄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는 지금이 6개월마다 줄 거야. 이자를. 얘는 1년마다 줄 거야. 그럼 당연히 이자율로 따졌을 때는 얘가 유리하겠지. 그치?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는 당연히 얘가 앞질러 나간다는 거 느낌이 오니 6개월마다 받으니까 처음에는 작겠지만 점점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얘보다 올라가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 그게 몇 년 후냐라는 문제. 그런 거를 볼 수 있겠지. 뭐야 쫄지 마. 10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 저거만 돈을 X라고 해. X 곱하기 이거 A 상품 어떻게 되겠어? 1년 후면은 6개월으로 해야 되겠어. 6개월으로 설정을. 그럼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되겠어? 6개월 후에는 1.05 우리 짝수라고 1.0, 1.1이지 1.1 1.1에 n승이 될 거야. 그냥 n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치? 1.1에 n승.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x 곱하기 1.1에 n승이라고 갔는데 1.1이 아니라 1.05로 가자. 1.05 1.05에 n승. 이렇게. 근데 얘는 n은 짝수만 대입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x 곱하기 1.07에 1.07에 n승 그렇게 되는 거겠지? 이거 설정이 좀 안 됐다. 문제로 갖고 와서 설명 다시 해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원리학교 중에서 이제 기수불, 기말불 이건 뭐냐면 또 월 초에 납입을 했느냐, 뭐 월 말에 납입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는 거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보통들 제끼는 문제야. 근데 난 안 제껴. 이 문제 우리 포인트로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재밌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마무리쯤 할 때, 그 첫 번째 파트에서 마무리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지금 배운 내용이 다야. 배운 내용이 다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합이 나와. 합. 등차수열, 등비수열 합이라고 해서 계산한 기호, 요 기호가 나와요. 시그마. 이 기호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등장을 할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점화식이라는 거. 귀납적 정의 혹은 점화식. 점화식이라고 표현을 할게.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지.
이 총 세 파트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시험 범위가 될 거야. 오케이. 첫 번째 파트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걸로 다 풀려. 우리 오늘 수업한 내용, 1시간 동안 수업한 내용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토요일에 지금 진도를 어느 정도는 등차 등비는 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혹시 식재 같은 거 해볼 거 있을까?